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궁금증이 이제 풀리실 겁니다. 세무사가 직접 컨설팅하는 세무법인 신율, 저는 최영도 이사입니다. 세무사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무자격자입니다. 잘못된 컨설팅으로 우리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대표님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좀 알아볼 것들은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입니다. 2015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 제도를 부활해서 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는 올해 이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12월에 상여로 한 3억 정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별 문제가 없는지. 실사례인데 2021년도 3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해 이익이 엄청났습니다. 한 80억 정도 난 대표님이 12월 달 상여로 3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회사의 이제 기장을 그쪽 관할 퇴직하신 세무서장 출신 그 세무사분을 이제 기장세무사로 이렇게 섭외한 다음에 22년 1월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대표님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때 제가 그 최하영 세무사랑 같이 갔었는데 급여를 6천 해놓고 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아깝죠. 법인세 내기가. 그래서 이제 30억 이제 상여로 가져간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전화한 겁니다. 이거 별 문제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대표님도 좀 알아보신 거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세무조사 나오면 바로 부인당합니다. 법인세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회사 이사인 아들, 우리 회사에 이사가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아들도 이사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한테만 한 3억 정도 추가로 급여를 인상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자, 그리고 그동안 규정이 없었죠. 근데 급여를 계속 가져갔습니다. 임원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서류를 좀 꾸며서 이제 소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임원 퇴직금 DC형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이제 추가로 납부했죠. 이래도 이제 별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 대표님들 사실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임원의 보수, 임원 보수는 어떤 건지, 임원과 우리 회사의 관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사와 임원은 위임 관계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주주래도 내가 또 우리 회사의 대표다. 그러면 회사와 임원과는 회사에서 이 임원을 위임한 거죠. 업무를 위임한 겁니다. 자, 상법 382조 보시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민법 680조 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란 건 우리 임원을 얘기하는 거죠. 위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 회사 얘기하는 거죠.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약정을 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란 게 있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 임원은 약정이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임원의 보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 388조 이렇게 요 딱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나와 있죠. 자, 보수라는 거는 명칭 불문하고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자,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정관에 정하지 않았거나 주총에서 결의하지 않은 채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회사에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신문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주총 안 거친 특별 성과금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주주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주총을 안 거쳤다? 그러면 받은 성과금 다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큰일 났죠. 우리 회사는 주주총회에서도 임원의 보수를 결정해 본 적이 없죠. 아마 많은 회사들이 그럴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그럼 이게 모두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 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0% 주식을 갖고 있고 임원도 나 혼자다.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럴 경우는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되어 있으면 우리 그 임원의 보수 부인당하지 않죠. 자, 그렇지만 그러면 보통 우리 회사의 주주가 나도 있고 내 배우자도 있고 내 자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론 내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는 걸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그거를 부인하진 않죠. 그렇지만 부인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서류, 요식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 사실상 우리 회사는 한 번도 정기주총 해본 적 없죠. 사실 이제 정기주총은 매년 1회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의 의무도 보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감사록 작성 안 하죠. 그래서 아예 감사를 이제 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회사의 감사가 감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한다. 이제 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수 계약도 뭐 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임원 보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법에는 보수 결정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를 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결산기마다 보수 한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 한도 내에서 개인별 지급 금액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거죠. 이때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간혹 정관에 임원의 보수 또는 보수 한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정관은 뭐 은행에 제출할 일도 있고 다른 데 이제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임원에 대한 보수 한도가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총회 그때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법상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법은 뭐 세금을 보는 거죠. 우리가 임원한테 보수를 줬을 때 이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보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서 법인세 내느니 차라리 급여나 상여를 많이 주겠다. 이럴 경우 개인은 이제 소득세를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당연히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거죠. 손금 불산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임원에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초과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비용 처리 또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내가 지배하는 내 회사에 우리 아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직급은 대리죠.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 있는 대리들에 비해서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수 이럴 경우도 비용 처리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개인은 소득세 당연히 내야 되고 법인은 초과되는 부분은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배주주 등 임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 임원에 비해서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못 받는 거. 상근 임원도 마찬가지죠. 초과된 것들은 비용 처리 못 해준다는 겁니다. 비상근 임원도 마찬가지죠. 특수관계인이며 법인에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 당연히 비용 처리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외의 임원들 일반적으로는 전액 비용 처리 받죠. 그렇지만 이 밑에 보시면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또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할 경우 세 번째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경우는 비용 처리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죠. 앞에서 보셨듯이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직원과 달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구할 권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3월 말에 결산하고 주주총회 해야 됩니다. 이때 이번 기회에 법인 정관 변경하시고 주주총회 의사록 준비하시고 이사회 의사록 준비하시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당연히 주주총회를 열려면 이사회에서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 보수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이 서류들이 없으면 다 부인당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